자, 오늘도 10시 전석전 공략주 6종목 들고 왔습니다. 두 분 함께하죠. 오늘 이 시간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기자, MBN 골대 조기준 매니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세 번의 라운드를 통해서 각각의 종목들 확인을 해볼 텐데요. 첫 번째 라운드는 저희가 엔터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첫 번째 라운드 이성웅 이사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시죠. 자,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YG 엔터테인먼트. 오늘 YG 엔터테인먼트의 주가가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지금 무려 5% 넘는 강세인데요. 사실 지난주에는 그동안의 상승을 뒤로하고 좀 조정을 보였습니다. 블랙핑크 노래 들어보셨나요? 조기준 매니저님? 들어봤습니다. 아, 들어보셔야죠. 네, 들어봐야 되는데. 네. 그렇더라고요. 저번 주에 그러니까 공개하는 날 네. 4% 5% 빠졌거든요. 그쵸. 그래서 그렇게 빠져서 이제 외국인들과 이제 금융투자에서 5만 주씩 한 10만 주 매도하면서 이제 뭐 음원이 안 좋나 그랬는데 지금 오늘 그걸 다 커버하네요. 그래서 네. 이 회사는 사실은 SM이라든가 YG 과거에는 1위였는데 지금은 뭐 JYP가 2조가 넘어가고 그쵸. SM이 지금 1조 6천억인데 이 회사만 지금 1조 1,400억 많이 정도밖에 안 빠졌죠. 되는 지금 제일 밑으로 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2분기 실적도 지금 760억에 영업이익이 93억 정도 되는 회사인데 이제 네. 음원 명가거든요. 빅뱅이 건재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음원 하나로 100억을 달성할 수 있는 그런 음원 명가입니다. 그리고 이제 블랙핑크가 컴백을 했고 이 블랙핑크 컴백에 의해서 이제 1억 뷰 이제 유튜브 1억 뷰 달성하는 시간이 뭐 29시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8월 19일 날 9월 16일 날 이제 정규 앨범을 발매하는데 선공개 이제 픽 베놈 그 하나로서 이렇게 이제 선공개했음에도 이 정도의 커리어 하이를 달성하고 있으면 이 회사는 이제 10월부터 이제 그 150만 관객을 동원할 수 있는 이제 월드 투어를 시작하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 앞으로의 월드 투어에 따른 활동 증가와 실적 향상, 그러니까 증가로 인해서 이제 이 회사는 지금 현재 가장 음원 회사 중에 제일 시총이 제일 3위인데 제가 보기에는 네, 지금 현재 따라가지 않을까 싶어서 이 회사를 꼽아왔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뭐 이 회사를 얘기를 설명 안 해도 대부분들이 저보다 더 많이 알고 있고 이 회사 뭐 하는 데인지 더 알고 있는 거는 사실은 대주주 리스크였던 것들이 이제 거의 재판이 끝나가고 있는 상황인 것 같고요. 이제 영향은 이제 끝나지 않았을까. 이미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돼 있을 거라고 생각하기에 지금 현재 상승 흐름을 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상승 흐름에 동반해서 매수를 하신 다음에 목표가는 한 8만 원 잡으면 딱 1조 한 5천억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렇게 되면은 이제 SM 시총 정도 비슷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잡고요. 손절가 한 5만 원 정도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타이트하게 네. 한번 잡아봤으니까 좀 매매하실 때 도움을 그 가격대를 설정을 해서 한번 매매해 보시면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2년여 만에 돌아온 블랙핑크 효과로 사실 그 이전부터 기대감의 주가가 가파르게 올랐고요. 이게 소문에서 오고 뉴스에 팔라라는 증시 격언처럼 딱 오픈되는 날 주가가 조정을 보였습니다. 그러나 오늘장 그를 모두 상쇄하는 주가 움직임이 나오고요. 그 블랙핑크의 이번 신곡에 보면요. 이게 월드 투어를 하잖아요. 이제 세계에 한국을 알리려는 그런 노력들이 보이더라고요. 네. 오프닝에 이제 검은 고로 이렇게 띵띠딩 이렇게 치는 그런 장면이 나오는데, 지금 방금 나오죠. 네, 블랙핑크가 이제 BTS에 이어서 얼마나 또 국위 선양을 하게 될지 그에 따라서 YG 엔터테인먼트의 매출이 월드 투어와 함께 얼마나 또 증가하게 될지 함께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목표 주가는 8만 원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 5만 원. 굉장히 레인지가 넓다라는 거 확인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YG 엔터테인먼트는 이성웅 이사의 종목입니다. 확인해 보시죠. SM입니다. 자, SM을 선택해 주셨어요. 네. 3대 엔터 가운데 SM을 고르신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일단은 모멘텀은 부재예요. 모멘텀은 부재인데. 왜요? 소녀시대 나왔잖아요. 네, 이번에. 나오기는 했죠. 네. 네, 그 부분에서 일단 뭐 모멘텀이 약하다. 있기는 한데 상대적으로 약간 약한 부분이 있는데 네. 2분기 기준으로 보면 신보 발매량이 6개였어요. 평균적으로 2분기가 좀 엔터 업종에서는 신보 발매가 네. 비수기인데 작년 2분기보다도 한 2개 정도 줄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게 네. 볼 수 있는 점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가 일단은 실적 발표 기점으로 해서 주가가 조정세가 나타났습니다. 네. 시장에서 예상된 부분은 뭐 NCT의 일본 콘서트라든지 그러한 부분이 2분기에
반영이 되냐 안 되냐, 3분기로 2월 되냐 뭐 그런 얘기로 실적의 톤이 어느 정도일지에 따라 주가의 조정을 예상했는데 네. 2분기에 다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좀 예상치보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이 좋지 않았어요. 그 점에 따라서 주가가 실적 발표 이후에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 그다음에 매각과 관련해서 조금은 좀 불투명한 점이 있다 보니까 뭐 거기에 대한 수급적인 요소도 매도가 함께 나타나는 점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네. 이러한 구간에서 생각을 할 점은 그 엔터사 같은 경우는 3분기 같은 경우 이제 좋아지는 요소가 충분하고 본격적으로 뭐 라인업들의 3분기, 4분기 뭐 추가적인 컴백이 나타나기 때문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 에스파와 관련된 뭐 콘서트라든지 음원 부분이 3분기 실적에 반영이 됩니다. 그렇다 보니 좀 2분기 기저, 3분기는 실적 반등, 여기 안에서 뭐 추가로 컴백할 수 있는 라인업들이 이제 3분기 실적에 기인을 한다고 하면은 주가가 2분기 실적의 부정적인 측면, 그 다음에 좀 대체적인 비수기 요소로 조정이 나올 때 좀 중장기 관점으로 접근을 해봐도 된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SM, YG엔터테인먼트 사실 두 종목은 개인 취향인 것 같습니다. 네네. 뭐 YG엔터테인먼트 소속 가수들을 좋아하면은 그쪽으로 투자할 수도 있고 SM 쪽을 선택하실 수도 있는데, 자, 두 분의 의견이 엇갈리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셔야 됩니다. 자, SM이 그럼 가격 전략을 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의 7만 원에 육박하고 있는 주가인데요. 어느 네네. 정도로 보십니까? 뭐 매수가는 한 67,000원, 65,000원 이 정도 네. 단계를 제시를 해드립니다. 이 정도 가격에서는 뭐 매수를 하고 짧게 매매를 하기보다는 손절가를 지키면서 위로는 좀 열어두고 단기적인 저고점을 먼저 보고 가도 될 것으로 보이고요. 목표가는 76,000원, 손절가는 매수가의 10%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엔터주 두 종목을 확인을 해봤습니다. SM과 YG, YG와 SM. 여러분의 선택은 또 어떤 종목으로 쏠리게 될지 기대가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라운드 진행을 해봤고요. 두 번째 라운드 첫 번째 이성웅 이사의 종목 확인해 보시죠. CJ 프레시웨이를 오늘 공략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현재 주가 소폭 하락한, 지금 양봉 전환하면서 아래꼬리 달면서 계속 낙폭을 줄여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시점에서 CJ 프레시웨이에 대한 관심 왜 갖고 계실까요? 네, 일단 그 원자재 가격 같은 네. 경우가 조정이 나오고 있다는 점. 근데 전반적으로 전부 다 조정이 나오고 있지는 그쵸. 않아요. 천연가스 같은 경우는 러시아 우크라이나 이슈, 뭐 그 이슈도 있지만은 수요적인 측면에서도 지금 타이트한 상황이다 보니까 가격이 빠지지 않고 있고요. 유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조정이 나왔다가 지금은 뭐 행보권에 도달을 해 있는 모습입니다. 다만 곡물과 관련된 가격들 같은 경우는 지금 그 가격 추이 자체가 레벨 다운이 한 2단계 정도 이루어졌어요. 그렇다 보니 관련해서 음식료 업종들 같은 경우는 공통적으로 3분기 실적은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곡물 가격의 하락을 한 분기에서 한 분기 조금 이상 정도 반영을 하고 이 실적에 나타나기 때문에 3분기는 이제 곡물가 같은 경우가 높았던 시점에 해당하는 기간이거든요. 다만 그 4분기 같은 경우는 실적이 다 돌아설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면은 이제 원재료 같은 경우를 뭐 곡물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의 사업에 대해서 반영을 하고, 네. 그다음에 본업 같은 경우도 이제 코로나라든지 그러한 요인으로 좀 좋지 않았던 한 차례 요소가 있었던 CJ 프레시웨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외식업이라든지 급식 이쪽 사업을 하다 보니까 최근에 코로나 확진자가 증대를 했을 때 또 조금 외식업 같은 경우에 그 인원들이 줄어드는 영향이 있었습니다. 다만 지금 코로나 확진자 수 상승세가 오늘 기점으로 해서 또 둔화가 되는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이제 어느 정도 피크가 지나갔다는 점에서 좀 짧게는 3분기 실적이 나오기 전 단계부터 주가는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개인적으로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CJ 프레시웨이 보니까 뭐 여러 가지 신제품 소식들도 쭉 전해지고 있는데, 뭐 100% 식물성 김밥 네네. 이런 거는 이제 비건들한테 굉장히 또 환영을 받을 만한 음식이고, 최근에 이제 햄버거나 샌드위치, 요 판매량이 는다라고 하는 게 저 이렇게 씁쓸할까요? 네네. 요즘에 이 점심값이 많이 오르다 보니까 네. 다들 편의점에서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도 많으시다고 하는데 물론 이제 편의점 도시락, 편의점 김밥 맛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비싸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거라서 이게 좀 씁쓸하긴 한데 어쨌든 이런 관련된 매출 늘고 있다라는 거는 관련 식자재 매출의 증가를 이끌고 있다라는 부분을 함께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도 사실 낮은 상황은 아니에요. 고점에서 네네. 계속 박스권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는데 가격 전략을 어떻게 좀 마련해 볼까요? 네, 가격적으로는 좀 박스권 하단이 35,000원대에서 네. 형성을 해 있고 상단이 한 4만 원대 이 정도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조금 더 한 단계 높게는 44,000원 수준이겠고요. 월봉상으로 보더라도 한 그 정도대의 가격에서 움직이는 걸 저희가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네. 코로나 이전 같은 경우 국면에도 뭐 크게 지금 주가 같은 경우가 한 차례 달랐던 게 2015년도였어요. 이 국면에서는 이제 새로운 사업이 붙으면서 실적이 레벨업 되면서 이러한 주가가 나타났었거든요. 지금 공간 같은 경우도 이제는 좀 본업 가치에 주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네. 포인트로 말씀을 드리고 이게 짧은 매매도 가능하겠지만은 음식료 업종 중에서 포트폴리오 내에 꼭 편입을 하고 계속 추이를 지켜봐야 되는 종목이라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매수가는 지금 가격에서 약간 좀 빠져 있는 가격이에요. 네. 38,700원을 제시해 드리고요. 네. 목표가는 박스권 상단 수준입니다. 42,000원을 제시해 드리고 손절가는 매수가의 5%를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두 번째 이성호 이사의 공략주는 CJ 프레시웨이 함께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주가 42,000원 함께 챙겨가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이어서 조기준 매니저의 두 번째 공략주 확인해 보시죠. 삼성중공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삼성중공업, 조선주 요즘에 굉장히 좋죠. 지금 주가도 계속해서 이제 박스권의 움직임이었지만 박스권 상단 부근에 놓여 있습니다. 조선주 가운데 삼성중공업을 고르신 이유 뭘까요? 지금 시장에서는 사실은 최근 들어서 뭐 거의 한 달 동안 7월부터 이제 외국인들이 매수하는 종목들이 강했거든요. 그러니까 네. 특히 이제 뭐 몇몇 종목, 포스코 케미칼도 그러지만은 삼강 M&T를 찾아보면은 거의 이제 그 전고점을 돌파하는 것들은 네. 지금 이제 수급 상황에서 기관들은 계속 팔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이 계속 어제도 매수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카카오뱅크를 시간으로 하면서 이제 우리 계속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고 네. 오늘도 지금 현재 이제 금액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급 상황을 체크했는데 일단 이 회사 이제 중공업들은 우리가 조선이 이제 좋다는 것들은 언론에서 봐서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좋은지를 지금 현재 이제 설명을 해보면 네.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요게 이제 2005년도 조선 선가가 상승했을 때랑 똑같고요. 후판가가 안정화되고 있다는 시기와 업황과 가장 닮아 있다는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2005년과 비슷하다. 네, 그래서 그때도 마찬가지로 이제 조선가는 올라갔는데 이제 철강 후판 가격이 올라가면서 이제 서로 이제 충돌하면서 가격이 이제 하락하고 적자가 나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철강 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다 보니까 이제 후판가 낮춰라, 포스코, 현대제철, 뭐 동국제약에 낮춰라 그러면서 지금 이제 언론에서 계속 그렇게 압박을 하고 있고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최근에 수주는 이제 137쪽으로 단일 조선사에서는 전 세계 수주 잔고가 제일 많습니다. 그래서 137쪽 중에 75척이 LNG 운반선입니다. 근데 그 절반 정도를 LNG 운반선이 차지하고 있다는 거. 그다음에 지금 앞으로 2016년까지 4, 5년까지 일감이 완전히 확보했다는 거.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그 일감을 확보했는데 이제 후판 가격만 내려가면 급등할 수 있는 수익이 늘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이제 이 회사를 보면 이제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한 달 내내 샀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달 동안 체크해 보면 1,300만 주 샀는데 이거는 1,300만 이제 개인들이 팔았습니다. 기관들은 뭐 사고 팔고 이제 금융 투자 보험 뭐 연기금 뭐 이렇게 다 다른데 특이점 보면 여기에서는 1,300만 주 외국인들이 계속 샀다는 거는 앞으로 이제 올라간다는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트를 보면은 이제 지금 현재 차트에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이 계속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연기금 보유 수량은 적은데 이렇게 이제 하기 때문에 한번 이 중공업주 그다음에 이제 사실 현대 위포조선만 계속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넘버 2로 삼성중공업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지금 앞서서 이제 2005년 말씀해 주셔서 저도 이제 월봉 차트로 이렇게 쭉 보니까 2005년부터 2007년의 주가의 상승이 찬란하더라고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2005년과 비슷한 수준이라면 향후 한 2, 3년간 이렇게 좀 올랐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조선업종은 2, 3년이 네. 좋습니다. 그러니까 네. 지금부터 실적이 올해 하반기부터 내년 더 좋고 그 다음에 더 좋은 상황이고요. 네. 그래서
충분히 그 길게 봐도 중장기적으로 봐도? 북락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단계적으로 봤을 때는 일단 현재 박스권 구간에 놓여 있는 가운데 목표 주가는 8,000원 정도로 제시해 주셨는데요. 말씀해 주셨던 2005년에 그런 흐름이 이제 중장기적으로 이어진다면 우리가 한 2, 3년 정도도 길게 한번 지켜볼 만한 그런 섹터가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 두 번째 라운드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으로 확인해 봤고요. 자, 이어서 세 번째 라운드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우 이사의 종목은 팅크웨어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팅크웨어 오늘 뭐 시장 좀 눌림목에서 함께 좀 조정을 보였지만 역시나 양봉 전환하는 모습 낙폭 줄여가고 있고요. 최근에 움직임이 정말 좋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박스권 구간이 아니고 이제 정고점 부근까지 올라왔다가 잠깐 쉬어가고 있는 상황인데 네네. 지금 공략할 만한 상황이라는 그 배경은 뭘까요? 네, 일단 최근에 시장 흐름상에서 화두가 됐던 거는 뭐 자율주행과 관련된 네.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시각이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가 포디투단 뭐 이런 쪽으로 함께 뭐 자율주행 사업을 조금 협업을 한다 그런 실제적인 이야기도 있었고 네. 사업부단에서도 자율주행 사업부 같은 경우로 따로 자회사에 두면서 이제 좀 확장을 해 나가는 단계의 첫 번째 표명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그때 일단은 테마적인 요소로 팅커웨어 같은 경우가 부각이 된 사례가 있고요. 그렇다 보니까 현재 시장에서는 뭐 모멘텀이 반응을 할 수 있는 시장이 그래도 지속이 되고 있고 이 지속되는 시장 안에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 이 부분에 대해서 확산이 나타났을 때 그래도 한 가지 표면에서 수혜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뭘까라는 고민을 해봤을 때 이 블랙박스와 관련된 사업을 기반으로 계속 연속적으로 가지고 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율주행이 확대가 되려고 하면은 뭐 특정 도로라든지 지형이라든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일차원적인 구분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차원적으로 이게 그 어떤 형태의 사물인지 아니면 움직이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함께 파악이 돼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 단계 더 발전된 부분이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블랙박스 사업을 영위하던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와 같이 연결된 사례로 사업을 확장하기도 하고 실제 사업을 확장해서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군에 부각이 가능하겠고요. 블랙박스와 관련된 매출액 같은 경우가 지금 수출 비중이 증가를 하고 있어요. 매출액 같은 경우는 약간 평이하게 구성이 되고 있지만 이 수출에 대해서 증대가 나타난다고 하는 점은 그 다른 나라의 지형에 대해서도 이 부분이 적용이 가능하다는 점을 연결해서 알 수가 있겠고 본업에서 대표적으로 이 매출액이 바탕이 되고 여기에서 수출이 늘어난다고 하면은 소프트웨어적 측면에서도 플러스 알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 본업의 체력을 바탕으로 지금은 자율주행과 관련된 사업까지 함께 부각이 가능하고 좀 먼 미래기는 합니다. 아직 당장 이게 자율주행이 좀 전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까지는 확산이 되지 않겠지만은 그러한 단계적인 요소에서 지금 시장에서 테마적으로 부각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오늘 팅케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앞서 저희가 자료에서 봤듯이 그 수출 비중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다는 부분은 이 관련해서 시장 점유율을 좀 톡톡히 잡게 된다면 여기에 따른 매출은 같이 좀 따라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가운데 팅크웨어의 주가는 지금 16,700원대에서 등락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전에 이제 하락을 시작했던 6월 수준까지 지금 회복을 한 상황인데요. 여기서 목표 주가를 어느 정도로 좀 설정을 해 보시겠습니까? 목표가는 뭐 짧은 박스권 상단입니다. 18,000원 정도 수준. 아, 지금은 네. 단기적으로 보되 중장기적으로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 네, 맞습니다. 왜냐하면 그 자율주행군 같은 경우가 아직 뭐 100%의 개화 단계는 아니에요. 네, 초기다 보니까 먼저 뭐 대기업이 투자를 하면서 이러한 지분을 통해서 테마 정도가 우선 부각이 될 거고 그리고 나서 실제 이제 그 매출이 그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기업이 때? 부각 가능할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렇다 보니 짧게 목표가를 18,000원으로 말씀드리고 손절가 또한 매수가의 5%로 좀 타이트하게
함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단기적으로 팅크웨어를 트레이딩 관점에서 지켜보되 자율주행 시장에 있어서의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이 종목은 뭐 계속해서 관심권을 두고 지켜보셔야 될 종목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세 번째 라운드의 첫 번째 공략주는 팅크웨어 확인해봤고요. 두 번째 종목은 조기준 매니저의 종목 4x4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4x4, 왜 이렇게 또 처음 보는 종목인가 했더니 신규 상장 종목입니다. 우리 또 신규 상장 종목 발굴 전문 조기준 매니저의 픽. 이 종목 보니까 상장 후에 주가가 많이 내려와 있기는 해요. 근데 이게 상장했을 때는 이제 VFX로 해서 이제 굉장히 핫하게 하면서 네.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공모가입니다. 17,000원이 공모가다 보니까 이제 많이 내려왔어요. 근데 이 회사가 국내 최초로 이제 8K OLED 화질 데모 콘텐츠를 제작했어요. 그래서 그 8K라는 거는 지금 뭐 대부분이 UHD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그거보다 더 앞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없는데 사실은 초고화질의 어떤 그래픽을 구현할 수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VFX 업계에서 3년간 유일하게 영업 흑자가 내고 있는 회사이거든요. 그래서 연속적으로 흑자가 나고 있는 회사이면서도 LG전자, LG 디스플레이, 그다음에 삼성 디스플레이, 이제 글로벌 플레이어에다가 납품 중인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보시면 이제 주요 주주가 있거든요. 근데 주요 주주가 희한하게 또 JYP가 지금 현재 들고 있어요, 지분이. 그래서 JYP요? 네, 그래서 왜 JYP가 들어갔는지 JYP 엔터가 6% 정도 들고 있어요. 60만 주 정도 들고 있고요. 우리 홈쇼핑이랑 롯데가 한 54만 주 정도 두 군데 들고 뭔가 있습니다. 이제 엔터에서는 이 아티스트를 조금 더 네, 그래픽적으로 해서 리얼리티하게 그래서 보여주고. 이제 어차피 투자의 가치가 있다 생각을 했고, 근데 장기적으로 뭐 코워킹을 할 수 있는 그런 업체다 생각을 해서 이제 네. 투자를 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이제 홈쇼핑에서도 이제 그 고화질의 네. 제품을 자세하게. 그렇죠. 그런 것들 때문에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분 투자를 한 건데 네. 이제 공모가까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상장 후에 3개월이 지나면서 3개월 보유수 물량이 나왔고 어제 공시에 보면 개인이 30만 주 매도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인이 30만 주를 매도하면서 충분히 조정을 받았고 그 물량에 의해서 이제 3개월 보유수 물량이 소화되고 공모가 근처이기 때문에 저점 매수 관점으로 한번 참여해 봐도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과거에 이제 15,800원까지 밀리긴 했습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이제 16,000원 선은 충분히 저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네. 이 가격대에 매수를 하신 다음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목표가 3만 원까지 잡아드리고요. 손절가는 14,000원까지 잡아드리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 회사는 그 조금은 네, 중기로 뭐 어떻게 장기까지는 모르겠고요. 중기로 보다 보면 분명히 그래픽 관련해서 VFX 관련해서는 계속 이제 최근에 영화도 뭐 뜨거웠고 그래서 그런 영화 다시 이제 또 돌고 돌아 순환매 되다 보면 같은 흐름에서 다시 상승 흐름 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세 번째 라운드의 두 번째 종목은 신규 상장 종목 가운데 뭐 JYP 엔터뿐만 아니라 홈쇼핑사에서도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 4x4를 확인해 봤습니다. 목표 주가는 3만 원, 손절가 14,000원 함께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이 시간 글로원 파트너스 이성홍 이사, MBN골드 조기준 매니저 두 분 함께 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